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마이너스 0.4%, 마이크로소프트 1.16%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닷컴도 1.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장에서 좀 주춤한 겁니다. 일단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AI 그리고 반도체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은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테슬라가 2.38% 상승한 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곳곳 나오는 소식 살펴보고요.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혼주세를 좀 보였다. 대부분 미국 시장 언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동안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S&P 500이 4,600선 가까이 이제 오르면서 과매수 수준에 좀 이르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핌지닷컴 가보죠. 지금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다우는 0.18% 하락, 나스닥 0.59% 하락이죠. S&P 500 0.2% 하락.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 영상 끝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볼까요? S&P 500 차트입니다. 4,538포인트, 4,538포인트죠. 일단 4,000, 이 지금 라인 때 이제 과매수 영역에 좀 단기적으로 좀 도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이 좀 내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시죠. 나스닥 지수도 역시 200일선 돌파 이후에 꾸준한 11월장 상승. 일부에서는 산타가 일찍 찾아왔다.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쪽 얘기도 있죠. 지금 보게 되면 S&P가 이 4,600선 가까이 이제 도달하면서 시장 구매력,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또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차익 실현, 이 근방에서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상반기에 또 시장의 어떤 이 변동성이나 뭐 조정 가능성을 이 사람 자체는 이제 또 고려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꽤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표되고요. 이 상관관계가 큰 주식은 마블테크놀이라고 그랬죠. 지난 분기 실적이었고 이번 실적 EPS 추정치는 3.39, 그 다음에 매출액은 161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충족하냐, 뛰어넘냐, 그리고 이제 다음 내년 전망,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자, 연준 의사록, FOMC 의사록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연준은 이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할 입장이다라고 표명을 했죠. 그다음에 연준의 2% 물가 목표제 향해서 진전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회의록에서는 뭐 가능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합니다.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그 AI 팀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오픈 AI 이사회에서 샘 알트먼의 어떤 복귀 가능성에 대한 협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네,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마이너스 1.5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291.60원이었죠. 근데 지금 NDF에서는 1294원대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은 1294원으로 되고 있죠. VIX는 뭐 이런 쪽은 VIX나 이런 거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13.28 약밥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금리는 4.41로 계속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77.84달러 보이고 있네요.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조금 올랐습니다. 103.47 포인트. 그 다음에 반도체 ETF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513.43달러 마이너스 1.87%. 자, 시간에서는 0.15인데 엔비디아가 여기 있나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 자, 테슬라 잠깐 볼까요?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이제 2.38 시간에서는 약보가 보이고 있고. 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한번 디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종전에 이제 마이너스 0.92로 끝났는데, 자, 시간에서는 플러스 0.33% 소폭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추이를 좀 계속 좀 보시죠. 일단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아마 실적 발표가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자, S&P 500 차트, S&P 500 매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차트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반도체 주 약세 보였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약세. 네, 이제 요거 이제 조금 뒤에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 계속 속보로 좀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나와 있진 않네요. 자, 이제 기술주가 좀 주춤하니까 뭐 소비재랄지 헬스케어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좀 보였고요. 뭐 대략 그 정도죠. 이제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인버스 관련 ETF, 반도체도 인버스 관련 반도체 ETF가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외신 기사 보시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은 FOMC 의사록에서 어떠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도에 미국산 전기자동차를 인도하고 2년 이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테슬라와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테슬라의 인도 초기 투자 금액은 최소 20억 달러이며 인도 내 인도산 이제 부품 구매에 최대 150억 달러까지 들릴 것이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도에서 일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갈 길은 멀다. 지난해 인도 내 전기차 점유 비중은 1.3%에 불과하고 사실 이제 전기차가 높은 이제 초기 비용 그리고 이제 충전소 문제 이런 문제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우리나라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메모리 칩 부분 수출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자, 어제 우리나라와 중국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 조별 예선이죠.
네, 멋지게 이겼습니다. 네, 3대 0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딱 축구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뭐 정찰위성 발사, 네, 소식이 좀 전해졌죠. 북한에서는 3차 발사는 성공했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자,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네,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지금 뭐 이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브레이킹 뉴스는 아직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올린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거래소 코스피 보시죠. 네, 우리 시장 보시죠. 이 코스피 코스닥 이틀째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은 1290원, 91원대로 하락했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좀 분위기인데 문제는 뭐 10일 만에 10일 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하면서 2,510으로 끝났죠. 근데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은 혼조세로 끝났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좀 올랐죠. 자, 일정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일정을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일정 보게 되면 11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첫 회동 앞두고 이 카카오 관련 주가 미리 좀 오르더라고요. 네, 카카오뱅크 좀 올랐죠. 자, 차트 볼까요? 코스피는 2510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루스가 이미 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변동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런 소식 좀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포드 주가는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한 1% 조정받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미시건주에 건설 중인 이 배터리 공장 규모를 좀 줄 것이다. 채용 계획도 좀 재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기차, 2천지에 대한 수요 둔화, 이 부분이 계속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2천지 관련주에게는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또 바로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바로 나오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마감 후 시간 외에 단일가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한번 보시죠. 한솔 홈데코하고 NX 이런 종목군들 리모델링, 뭐 가구 이런 쪽 상승이 좀 보였네요. 자, 하락은 이런 종목이고 대형주에서 보시죠.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약보합으로 다 끝났네요. 대형주 상승은 LS, 한미약품이 1% 상승 보였고 자, 코스닥은 상한가를 보인 종목 상한가를 보인 종목은 뭡니까? 이걸로 봐야 되나요? 이 등락률로 봐야죠. 자, 일단 유비온이란 종목 아주 개별 종목밖에 없죠. 뭐 특별한 걸 좀 찾지를 못하겠네요. 하락 종목들도 있고요. 특이점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특징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3일 연속 상승을 했었죠. 시총 6조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지역 소멸 막겠다. 교육발전 특구 추진의 교육 관련주 계속 이제 정책 관련주 개별주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로즈와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이란 소식에 장중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자, 교육 관련주가 이민청 외국인 근로자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그러니까 계속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어떤 정책에 따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상 어제 외국인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노공업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CJENM을 순매수했습니다. 일정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엔비디아 실적과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어떤 전망에 대한 힌트가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